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토목, 건축주택, 플랜트 전력, 기타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의 경우는 건축주택 부문이 57.8%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요, 어떤 일정한 좀 사이클을 유지하면서, 물론 이런 사이클의 폭은 좀 달라요. 하지만 일정한 좀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는 종목이고,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수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지금은 그래도 싼 구간에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싼 것인지는 이제 계속해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근의 흐름 보시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조정이 이루어져 왔고 한 2년 넘게 이렇게 좀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는, 출발하려는 신호가 포착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저점 한 뭐 3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그래도 한 만원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랐는데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이런 추세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과거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이 지금 공존하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각자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이 좀 많이 사는 편이고 외국인은 이제 사고 팔고 좀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런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거의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상승을 이끌고 있고, 개인은 정말 오랫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보시면요, 동사는 이제 공매도 비중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대부분 10에서 20 뭐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편이고요. 과거에도 뭐 공매도의 타깃이 많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 들어서 좀 더 올라왔다, 공매도 비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만 이제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400만대에서 지금은 꾸준히 좀 내려오면서 300만 초반대까지 내려온 점은 그래도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면요, 16조 7천, 17조 2천, 16조 9천. 그러니까 과거에는 16조에서 17조 좀 횡보하는 느낌이에요. 크게 변화는 없고, 이후부터 2021년 이후부터는 좀 크게 뜁니다. 그래서 18조, 21조, 24조 이런 식으로 좀 가파르게 그래도 매출은 올라가고 있는 최근의 3년의 상황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과거 8천대에서 있다가 불규칙적이에요. 영업이익은 꾸준히 올라가는 느낌은 없고, 보시면은 눌렸다가 올라갔다, 눌렸다가 올라갔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 물론 다시 한번 이제 8천 근처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굉장히 좀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서 우리 차트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하고 있고, 올해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요, 굉장히 꾸준한, 자, 큰 변화가 없어요. 거의 100 초반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뭐 낮은 건 아니지만 그게 높다고 판단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OE 보시면요, 6, 요때는 한번 눌렸죠. 눌리고서 다시 한번 6 근처, 5 후반대 이렇게 놀다가 다시 한번 6. 그래서 거의 5에서 6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성은 조금은 아쉬운 느낌은 있어요. 자, 이제 다만 EPS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3천대에서 횡보, 한번 눌렸다가 다시 3천대 횡보. 자, 올해 이제 처음으로 또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4,200까지 올라오면서 일단 EPS는 올해 많이 개선이 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동사 배당금은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600원이 좀 기대가 되고 있네요. 과거에도 거의 꾸준하게 한 600원 정도 이렇게 배당을 했고, 만약에 올해도 이제 600원으로 이렇게 예상치대로 간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1.46%의 배당 수익률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도 좀 소소하게 주고 있고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돈 느낌으로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올해 추정 PER은 9.61배, PBR은 0.57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의 상태는, 자, 지금은 저평가도 아닌, 고평가도 아닌 제 가치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적정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서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인데요. 자, 1분기 일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5%, 그리고 영업이익은 1.2%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분기는 일단 실적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건설은 이제 최근 3년간 분양시장의 호조로 주택 부문 실적이 좀 확대가 됐고, 사우디 네옴 러닝터널, 그리고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사, 사우디 자프라 가스 처리 시설,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공사 등 해외 대형 현장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택 쪽이 좀 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1분기 신규 수주액 보시면 그렇게 좋지 못해요. 연간 목표에 지금 한 20%밖에 되지 않고, 작년 1분기보다 이제 대비했을 때는 한 33.6%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수주 1분기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그 배경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이제 국내 주택 시장이 좀 침체가 되면서 건축 주택 부문의 수주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건축 주택 부문이 매출 비중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죠. 57.8%.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가 반토막이 좀 나면서 이런 부분 좀 아쉽게 작용을 하겠고, 이제 같은 기간 토목 부문 수주는요, 2,970억 원에서 570억 원으로 이제 80%나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당장에는 좀 좋지 못한 상황인 거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고, 현대건설은 수주 관련해서 약 4.1년치의 이제 안정적인 일가문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은 올해 차세대 원전, 수소 플랜트, 전력 중개 거래 사업 등 에너지 전환 신사업을 좀 확장할 계획이에요. 아무래도 본 사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신사업 쪽을 좀 확장할 계획이 있고, 차별화된 이 기술력 기반의 비경쟁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향후에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뭐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지금 들어가서 앞으로의 수익성을 기대하기엔 조금 메리트는 떨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공매도도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아무래도 주택시장이 좀 살아나야지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올라갈 만한,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신규 진입에는 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잘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디까지 보시냐면, 먼저 목표가부터 드릴게요. 45,000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재료로만 봤을 때는 많이는 못 드리고 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목표 주가 상황입니다. 그래서 45,000원까지 최종으로 보시고, 지금은 일단은 그래도 적정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한 50%는 좀 안전빵으로 익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 50% 비중 45,000원까지 최종으로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익절자들은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자, 기준선 45,000원 드렸잖아요. 네, 요거 보시면 돼요. 45,000원까지 좀 맞춰주시면 돼요, 평단. 그래서 위에서 뭐 크게 물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물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 타기 최적의 구간은 아니죠, 당연히. 밑에서 바닥에서 반등시가 가장 좋은 이런 시점인데, 물론 지금도 그렇다고 고평가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물을 안 타셨다면 지금이라도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45,000원 근처까지 좀 평단 관리 맞춰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향후에 좀 주가가 더 올라왔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겠고, 뭐 만약에 45,000원 요 밑에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비중 늘리지 마세요. 물 타면서 얼마 평단도 안 내려오니까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업황이 만약에 나중에 개선이 되는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면 나중에는 목표 주가 더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재료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